이수란 이교수와 상큼한 조사무관이 함께하는 통일 토크 광화문 필통. 저희 찰떡궁합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통일부의 젊은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산가족과의 김지영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네, 저는 작년 1월에 통일부에 들어왔고요. 이제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진정한 젊은 힘을 오늘 모셨네요. 아이고. 네. 통일부 내 다양한 업무들, 다양한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또 마음이 많이 가는데 특히 저만 해도 실향민 2세대거든요. 우리 사무관님은 이제 주변에 뭐 이산가족이라든지 실향민이라든지 이렇게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 중에는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이 없습니다. 그럼 업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이지만 많은 또 다양한 이산가족 분들을 뵙게 되셨을 텐데 이제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 그전에는 가족 중엔 없다 보니까 뉴스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있었는데요. 그때와 다르게 이렇게 업무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담당하게 되니까 그 가족분들의 절박함이나 아니면 그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시급성이 더 체감되더라고요. 맞아요. 현재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또 이제 생존자가 점차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산가족 통합정보 시스템 보게 되면 이제 수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13만 3천, 이제 401명, 그러니까 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5만 297명.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한 8만 3천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서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산가족 분들 중에서 생존자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도 정말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에도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4명의 이산가족 분들이 또 찾기 신청을 새로 해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라는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겠죠. 70년 만에 처음으로 찾기 신청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우리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고 또 꼭 그만큼 해결이 돼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록 올해에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몇 차례나 이루어졌나요? 네. 처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던 거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고향을 방문하는 형태로 남북 65가족이 남과 북에 있는 서로의 고향을 직접 가시는 형태였고요. 지금처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진 거는 2000년에 6.15 공동선언 이후였습니다. 6.15 정상회담 이후에 2000년 8월에 첫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면 상봉으로는 21차례 그리고 화상 상봉은 7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총 4,847가족의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만나셨고요. 2만 4천여 명 정도 되십니다. 우리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남북관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가 또 최근에 경색된 데다가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만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최근에는 이산가족분들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아무래도 직접 가서 만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안전, 편의,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화상상봉 또는 영상편지 같은 언택트 방식의 교류가 좀 더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이 4월에 있었잖아요. 그때 판문점 선언에서 화상상봉 그리고 영상편지 교환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합의한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다 완료를 해뒀는데요. 작년 4월에는 국내에 있는 화상상봉장, 각 지역에 있는 화상상봉장 13개소를 모두 개보수해뒀고, 그리고 북측에 보낼 관련 장비들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과 화상상봉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합의만 되면 바로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또 가보고 싶은 고향을 가보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또 꿈일 수 있는 건데, 평양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장비들이 북쪽으로 전달되어서 하루하루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그런 꿈으로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산가족들한테 작은 위로와 또 희망이라도 우리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자, 업무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으시다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20주년을 기념해서 가상 고향 방문 체험 영상 제작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어요. 가수 현미 선생님을 모시고 추진을 했는데 기억 속에만 있는 어릴 적 북측에 정든 고향 모습을 VR 기술을 활용을 해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재현을 했습니다. 밖구리 85번지가 우리 집이었었고, 밖구리가 바로 옆에가 남문골이에요. 거기에 떠메시잖아요. 거기서 조금 가면 우리 학교, 경림학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해동강, 거기 뭐 김두봉이 집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선해요. 가상으로 해도 그렇게 고향을 갔다 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가상으로나마 그런 과거의 기억 속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고향집을 방문하시면서 현미 선생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직접 물론 고향을 방문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지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능한 방법으로나마 그렇게 아쉬움을 풀어드릴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보람찼습니다. 우리 김지영 사무관님은 통일과 평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산가족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남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가족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너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산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인도적 교류가 또 이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 이산가족분들이 하늘 품으신 채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얼른 인적 교류 상봉의 기회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화문 필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